과연 2016년도 지난번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 이후로 하이닉스 월봉 차트인데 2016년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임기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미 대선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 같죠?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시장이 막 급락하고 특히 뭐 특정 2차전지 섹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급락하고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과연 트럼프는 악재인가? 사실 트럼프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8년 전부터 4년 전까지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의 기억을 우리가 잘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잘 봐야 돼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뉴스나 이런 SNS에 떠도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함부로 투자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트럼프 우려로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다 급락을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굉장히 강하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대만도 양호했고요. 심지어 중국도 괜찮아요. 이렇게 주변 증시, 주요 증시들이 다 양호한데 우리나라만 급락한 이유가 뭘까?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트럼프가 되면 또 미국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관세 부과 이런 것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한테는 불리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과대 포장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멘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과거 1기 때 트럼프 1기 때 우리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한 거, 지수가 급락한 거는 2차전지 비중이 커서 그렇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는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등등등 대부분 다 급락을 했는데 이 2차전지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우리나라가 코스피, 코스닥 양쪽 모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급락을 했으니까 지수가 급락한 거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전반적인 경제가 다 악재다. 앞으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보시면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급등을 했어요. 네, 2.6%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가 오늘 환율 급등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사실 일본도 엔달러 환율 보시면 오늘 올랐습니다. 똑같이 환율 급등했는데 우리나라는 증시가 급락을 했고 일본은 오른 거예요. 뭐 일본은 관세 피해 없나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포지션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2차전지 비중이 크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리스가 될 걸로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가 봐요. TV를 틀면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의 우호적인 그런 뉴스를 많이 생산을 좀 했던 걸로 제가 봤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언론만 보고 있는 일반인들은 트럼프가 되겠어?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 해리스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상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놀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2차전지 투매 일어나고 시장이 좀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 있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예상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장이 하락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땐 크게 이 두 가지 이유고 뭐 거창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 같다라고 저는 봐요. 좀 과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좀 과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은 뭐 기회죠.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좀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트럼프 정부 2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과연 트럼프가 악재인가? 그건 아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2차 전지를 죽일까? 신재생 에너지가 다 망할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와 뭐 2차 전지 또는 뭐 전기차 산업을 살렸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거는 삼성 SDI 월봉 차트입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구역은 언제냐면 지난 2016년도 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제 그때죠. 그게 2016년도 11월, 12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삼성 SDI의 주가를 보시면 급등을 합니다. 삼성 SDI는 대표적인 2차전지 기업이죠. 트럼프 임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 그리고 임기 끝까지 급등을 했어요. 물론 2020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급락이 있었고 이제 다음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2차전지 뭐 전기차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있어서 막판에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당선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에 2차전지 섹터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팩트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풍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력 대장주인 CS 윈드 월봉 차트인데요. 역시 2016년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11월 월봉이 급락한 게 보이네요. 근데 12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2020년 트럼프 임기 말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임기 마지막에는 바이든 당선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증시가 대급등하면서 유동성 장세 효과도 봤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나쁘지가 않았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럼 반대로 2020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냐면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럼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임기를 시작했는데 반대로 바이든 당선 이후에 풍력주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제가 삼성 SDI는 최근 주가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2차전지 삼성 SDI 주가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0만 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아니 분명히 바이든 때 2차전지가 잘 나가고 신재생이 잘 나가야 되는데 왜 트럼프 때 잘 나가고 바이든 때는 안 그럴까?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대통령의 역할은 어쨌거나 한정적입니다.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혁신을 하는 거는 결국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잘 해내면 잘 되는 거고, 기업들이 못 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밀어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절대적이지가 않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트럼프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트럼프를 명분으로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거는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주가 다 봤지만 당선되기 전에 선반영이 크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당선이 된 이후에는 반작용, 오히려 시세가 반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랑 신재생에너지 모두 바이든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는 기대했던 거 이상의 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더 이상 성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특정 섹터를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기대감으로 중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실제로 트럼프 시대에 수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반영된 선반영 기대감만큼의 그런 어떤 성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고점을 찍고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이나 SNS에 나오는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수혜 섹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때 물론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지 또는 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리스크 요인들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트럼프 기대감이에요. 트럼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0월 내내 환율이 급등했고 오늘 추가 급등을 했는데, 물론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오늘이 무조건 최고점이다 이런 거는 맞추기 어렵지만 일단 전고점에 걸리는 자리에 왔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1,400원 라인, 이 라인은 돌파가 쉽지는 않거든요. 환율이 여기 이상 크게 올라갈 자리보다는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자산시장에서 선반영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9월 달이죠. 2달 전에 미국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 0.5bp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7월, 8월, 9월 계속 하락해요.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딱 결정하니까 그 다음 달에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으면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고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 달에 급등을 한 거예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가 급등했다. 그거 왜 그래요?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9월달, 8월달, 9월달쯤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거를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세는 미리 움직였다가 반작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소위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도 선반영이 크다면 반작용이 클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악재일까?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볼게요. 지금 2차전지랑 신재생 에너지만 봤는데 한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월봉 차트인데 2016년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임기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뭐 했어도 반도체 실적이 성장했고 하이닉스가 잘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트럼프가 악재인가요?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종목들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 HD 현대미포조선 주가를 가져왔는데 얘도 월봉 보시면 트럼프 당선 때 조금 출렁임은 있긴 했는데
2017년도 상반기에 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뭐 큰 추세는 없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바닥 찍고 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조선업종도 뭐 딱히 나쁘지 않았다. 자, 이거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전선, 뭐 전력 관련주죠. 그냥 제가 무작위로 가져온 거예요. 이 종목도 보시면 2016년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급락 이후에 뭐 살아났는데, 역시나 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어떤 뭐 큰 악재로 작용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건 보이지 않죠. 물론 트럼프 임기 내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그거는 꼭 트럼프 때문에 그랬다, 하락했다 라고 보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야, 트럼프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뭘 사야 되지? 너무 트럼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에요. 성장하는 거는 기업의 역할입니다. 트럼프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2025년, 2026년 미래에 어떤 산업이 성장할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이런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의 화장품 수입을 막아라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아니면 전력망, 제가 이거 추천의 의미는 아닙니다. 전력망도 앞으로 AI 관련해서 성장 동력이 굉장히 크고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적 성장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해리스가 되더라도 전력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밀어줘도 실적이 없으면 하락한다. 실적이 성장하면 간다. 이게 정말 진리고요. 그냥 뉴스에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나쁘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설령 맞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좋은 게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거고요. 나쁘다고 해도 나쁜 게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 물론 트럼프의 핵심적인 그 정책 방향, 뭐 공약의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현재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뭐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요약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근데 테슬라를 트럼프가 전기차 관점에서 밀어주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전기차를 죽이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트럼프를 걱정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그리고 트럼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전기차도 그렇게 절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런데 무엇보다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보다 스페이스X, 우주 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기차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AI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쪽으로 관심을 넓히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우주 방위군을 창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테마, 우주항공 관련 핵심주들, 이쪽은 우리가 앞으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욕심내고 있는 분야가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되지는 않고 임기 내에 이거를 해내려고 할 텐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대적인 재건 산업이 열풍을 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앞으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재건 산업이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시작하게 된다면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산업재, 원자재 이런 쪽까지 굉장한 그 경기 호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뭐 재정도 투입하고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그때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워낙에 이 땅덩이도 크고 재건의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전쟁 종전 관련된 재건 테마 이쪽을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기업이 됐든 뭐 우주항공이 됐든 뭐 전쟁 재건이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뭐 화장품이 됐든 전력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적 성장이 있으면 그 기업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실적이 없는 종목 있죠. 이런 기업들은 단발성으로 시세는 크게 날 수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는 급등했다가 급락을 합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진리. 자, 그 다음에 이거 과거 사례 중요한 겁니다.
과연 2016년도 지난번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 이후로 이걸 볼 텐데, 이거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이때가 트럼프 당선됐던 날이에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이거. 근데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이 오늘보다 훨씬 더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됐어도 주가가 올라가고 다 회복되고 정상화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가고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못 가. 그래서 왜 그러지?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11월 달이에요. 근데 코스닥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코스닥도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줄줄줄 하락하더니 그 트럼프 때 급락했던 저점을 깰 정도로 여기서 엄청난 큰 하락을 합니다. 이때 글로벌 증시는 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만 관세 피해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 최순실 게이트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민들이 막 광분하고 하면서 결국 탄핵 전국으로 이제 가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우리 시장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제는 이제 못 갈 리가 없는데 왜 못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딱 터지는 거 보고 이거 국내 정치적 리스크구나, 이거 앞으로 시장이 좀 더 고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당시에 지켜봤던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주식시장은 이제 정말 바닥을 찍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우려도 다 반영이 됐고 국내 정치적 리스크도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승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언제예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가 임기 시작할 때, 트럼프 되면 뭐 큰일 나는 거 맞나요? 이거는 코스피 지수. 코스피도 트럼프 급락하고 탄핵 정국에서 조금 고생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가버렸어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아까 봤던 2016년도 말이 여기입니다. 여기 트럼프 급락, 여기 탄핵 급락. 보시면 시장이 1년 내내 지지고 볶고하다가 여기서 한번 더 빠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 내내 고생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큰 상승장이 또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습성이 있어요. 반복되는 습성이 있는데 한 1년 정도 좋으면 1년 정도 장이 안 좋아. 그러면 또 1년 정도 장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또 1년 정도 장이 안 좋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 개인 투자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따라 들어온다고요. 또 뭐 옆집 누구 아줌마가 큰 돈을 벌었고 큰 수익 내서 부럽잖아. 내 주변에 주식으로 다 돈 벌었다 그러고. 그거 들어와요. 나중에 1년 정도 장이 하락하면 서로 얘기도 안 해. 서로 주식 얘기하지도 않고 다 포기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럼 거기서 또 큰 장이 와. 그럼 여기서 또 누가 막 큰 돈 벌었대. 그럼 여기서 또 들어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최근에 KB증권에서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코스닥 연간 수익률이 2년 연속 부진했던 사례가 없다. 2000년 이후에. 2000년에 부진하면 2001년도에 좋고 2001년도에 좋으면 2002년도에 안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진짜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보통 하반기가 장이 안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참 매년 고생을 합니다. 올해는 금투세 때문에 더 고생을 하긴 했지만 원래 금투세 이슈가 없을 때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물량이 막 나와요. 큰 손들 물량이. 그러면서 장이 빠지고 거래대금도 급감을 하는데 그게 보통 언제 끝나냐면 뭐 정확하게 끝나는 시점은 12월 말이지만 실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빠졌다가 한 10월 달쯤에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고 오히려 11월, 12월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 사례 한번 뒤져보세요. 이거는 지금 거래 대금을 나타낸 겁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보통 주가랑 거의 정비례 하기 때문에 보통 9월, 10월 달이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라는 거예요. 가장 거래대금도 없고 답답하고 지루할 때입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4월 달부터 거래대금이 급감하기 시작해서 9월, 10월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을 기록했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11월, 12월은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좀 시장이 좀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길게 빼놨습니다. 길게 빼보면 2014년도부터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죠? 지금 뭐 거의 한 7개월 정도 하락장을 거치면서 굉장히 하락 에너지가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이 7개월 연속 하락을 했으면 8개월, 9개월 연속 하락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투세 우려는 일단 해소가 됐죠. 금투세 폐지. 저는 금투세가 결국에는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유예될 것이다. 최소한. 이 얘기를 제가 지난 4월달, 5월달부터 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결국 못해요. 이거는 아무리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뭐 할 거다 해도 결국 여론을 이기지는 못해요. 이거 폐지됐죠?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었는데 해소됐죠? 그리고 시장은 충분히 하락했죠? 앞으로 저는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게 훨씬 더 많고 좋아질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악재가 아니다. 트럼프 그렇게 악재 아니고 특정 기업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면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시세에 휩쓸려서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악재 아니고 시장 올라갈 수 있고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다 쭉 보여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볼만한 섹터도 조금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